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 강의를 맡고 있고요. 이진아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사회보험법 그리고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간단하게 과목들 살펴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거 이제 공부 조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 이제 막 입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노동법은 있잖아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노동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노사 전문가라고도 불리지만 어쨌든 노동법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노무사란 직업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동법과 관련된 공부는 사실 1차, 2차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원이 이제 개별법이라고 해서 개개인을 이제 규율하는 법. 노투는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법과 관련된 법들을 모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원, 노투를 각각 한 과목씩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 민법 같은 경우는 노동법의 특별법으로서 1차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법이 실제 이제 노무사 일을 하면서도 보게 되냐? 엄청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죠? 노동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관계가 요즘 되게 많죠. 그런 관계들은 다 뭘로 봐야 돼요? 민법으로서 어떻게 규율되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노동관계가 아니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민법에 의해서 어떤 규율을 받게 되십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코멘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번에 배워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2차에선 당연히 안 배우죠. 2차에서는 저희는 노동법이랑 이제 주요 과목들로만 이제 시험을 치기도 버겁기 때문에 민법을 2차에서까지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고 민법이 어쨌든 주요 핵심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선택으로 경제랑 경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회보험입니다. 보면은 평균적으로 있잖아요. 노동법, 민법이 가장 점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망치는 분들이 많지 않죠. 합격생들 중에는. 그죠? 그리고 사실 경제 경영이든 이 선택 과목과 사회보험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2차 과목과 연동되는 경우, 이를테면 경영 과목 같은 경우는 인사관리나 이제 경영 조직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를 선택하지만 2차에서는 이제 뭐 경영 조직 맞죠? 경영 조직으로 넘어가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경제를 최소한으로만 보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혀 중첩되는 게 없잖아요. 2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사회보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평균 점수,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를 딱 봐도 요 두 과목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면 난이도도 그렇다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시험 범위 자체로만 보면은 많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적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하지만 뭐랄까 효율적으로 보려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수월한 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늘 계륵 같은 존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이게 작년 기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응시자들 평균이 사회보험법이 50점이에요. 근데 전체 모든 다른 총 과목을 통틀어서 경제가 57점이고 그 외에는 다 60점을 상회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가 사보입니다. 합격자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62점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자의 평균에서 유일하게 꽈락이 나오는 과목도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보험이 되게 사람들한테 이 1차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되게 계륵 같은 과목인 것 같은데 과연 뭘 배우냐 그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보게 됩니다. 기본 6개의 법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이라 하면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총괄하는 기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 안에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을 이제 규율하는 어떤 큰 테두리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보험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죠. 징수법은 뭐냐면요. 이 제목 자체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산재랑 고용에서 보험료 징수에 대한 내용만 따로 뽑아서 법률을 따로 제정했어요. 이건 좀 통합 운영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이 네 가지 틀에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으로서 기능하고 이게 이제 사회보험의 내용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집중은 어디에다 하면 되냐? 매년 이제 기출되는 빈도나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한 3-4문제, 그 다음에 이 3가지에서 뭐 아주 적을 땐 4문제, 많게는 6문제. 그다음에 이 두 법에서는 2문제 정도씩이 출제가 돼요. 근데 보시면 분량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관련한 법률이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법령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이 분량이 이 2가지 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문제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2문제에서는 사실 적을 땐 8문제, 많을 땐 12문제까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본 한 10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공부할 수밖에 없겠어요? 요 3가지가 우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이거 별로 조문수 되지도 않아요. 전체 법조항이 60개인가 그렇거든요. 그 중에 3-4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20조문 쭉 읽으면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가지 하고 이 2가지는 버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버리기에도 애매하고 안 버리기에도 애매하고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고민으로는 이걸 아예 따로 강의를 따로 빼서 따로 정리를 할까도 고민이 될 만큼 저는 사실은 과감하게 제끼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제가 이걸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버리고 가진 마시되 정말 핵심적으로 기출문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저의 추천이에요. 그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예요? 전 국민일 수밖에 없죠. 사회보장제도니까요. 그럼 이 중에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 다니는 노동자들이겠죠. 그러면 보통 산재 뭔지 아시잖아요. 고용보험도 뭔지 아시죠? 고용보험 같은 고용과 관계된 거. 실업급여 같은 경우 이 고용보험에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와 관계된 징수법까지는 이 3가지 법은 이 관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 그러니까 유용성에서의 공부 역시도 전 이 3과목에 더 타깃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이 구성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3문제 챙겨가죠.
여기서 4문제씩 챙겨 갑시다. 그러면 총 15문제예요. 그럼 몇 점이에요? 65점이죠. 이미 합격자 평균 점수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딱 이만큼만 받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한 문제 정도씩 틀리는 걸 한두 문제씩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100% 공부하는 과목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내용도 100%이지 않아요. 저번 강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이 필요하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실 수는 없냐. 뭐 이런 문의도 많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사례로까지 이해하면서 넘어갈 과목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원리가 작동하고 있거나 이것이 기본적인 운영 원칙에 의해서 이 법조항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된 거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들은 그냥 눈에 많이 익히시는 게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원리랑 이런 것들을 필요하시다면, 이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걸 수업 시간에 양을 늘려서 그렇게 가져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해서 저의 이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두고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파트를 진도를 쭉 빼고 그다음 이 2가지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산재는 사람들이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좀 잘 암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징수법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외워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근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 좀 애매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어렵게 낸다면 고용보험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확률들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선 강의를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회보험법 때문에 1차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2차에서 이제 안 볼 과목이니까 더더욱이. 하지만 실무에 나오면 자주 보게 되는 법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기본 원리나 전반의 어떤 운영의 어떤 큰 그림? 빅피처? 이거를 그때 잘 정리하고 넘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할 때 단순히 1차 합격이 가장 당연히 중요한 목표지만 단순히 합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후에 합격해서 노무사 생활 시작하실 때 1차 사회보험 노트가 정리해놨던 어떤 개인 노트나 이런 것들이 혹은 저희 정리 자료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제 막 수험 시작하시는 단계인데요.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너무 어깨에 힘 넣지 마시고 장기 레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제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이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오늘 하루만 나한테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라는 얘기를 되게 저한테 자주 해줬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도 되게 큰 힘이었습니다. 제가 제 기수도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죠. 저는 24기 노무사인데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이 다 같이 합격한 스터디로 좀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때 이제 스터디원들이 같이 맨날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면 된다. 오늘 하루만 내가 목표했던 양을 다 마치면 된다.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잘 맞춰 가시면서 종국에는 노무사 합격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노무사로서 함께 필드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